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차익 매물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베센트 새로운 트럼프 2기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이제 상원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재무부 장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 상원 청문회가 일단 열렸는데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뭐 미국은 빚이 너무 많고 중국도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FOMC는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시장은 또 팔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는 그런 역할로 작용을 했다. 결국 취임식 이후에 나올 다양한 관세 장벽과 행정명령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먹고 터지고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행정명령. 그 명령 속에 우리에게 유리할 건가 우리에게 불리할 건가 이 단순한 이 싸움이 치열한 수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한국 시장도 좀 단기적으로 늘 조정을 받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섣불리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프레이하기보다는 좀 정중동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사고 싶은 종목은 종가 프레이를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볼 수 있는 날입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직 미국 시장 끝나지 않았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0.14, 나스닥은 마이너스 0.49, S&P는 마이너스 0.1. 이 올라가다가 그냥 다 무너졌죠. 네, 올라가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특히 나스닥은 어제 하루 크게 오르고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내려오는 특히 이제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중요한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간 고용지표 악화 속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뚝은 아니지만 떨어졌다. 2bp, 4bp 정도 떨어졌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 지명자 미국은 심각한 지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발언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베센트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 직면하고 있다. 이런 베센트의 발언 속에서 장중 미 증시가 하락으로 반응을 한 거죠. 다행인 것은 TSMC가 어제 이제 한국에서도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TSMC 자체도 오르고 AMAT,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 TSMC 관련 주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중이다. 그렇죠?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 이날 뉴욕 증시는 스콧 베센트 이름도 참 어렵네요.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에 집중하는 하루였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업무입니다. 미국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전월비 0.4% 상승을 했으나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7천 명으로 예상을 또 소폭 상회하면서 살짝 금이 가는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오고 달러가 약세로 변하는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적인 약간 금이 간 거죠. 연준 올러이사 인플레 완화 시 3월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건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TSMC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7% 상승을 했다. 역대 최대죠. 네. 돈 버는 데는 TSMC하고 엔비디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집권에도 인플레 영향 없다. 달러 패권을 강조했다. 달러 패권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지 약세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세가 봐야죠. 트럼프 틱톡 금지법 유예 행정명령 검토 중이다. 오호, 그렇군요. 틱톡 관련주들이 좀 피해를 보다가 또 틱톡이 없어지면서 뭐 카페24처럼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네요. 참 매일매일 뒤집었다 엎었다 어렵습니다. 중국 미 성숙공정 반도체 불법 보조금 및 덤핑 혐의 조사를 한다. 네, 미국 성숙공정 반도체 불법 보조금 및 덤핑 혐의를 조사하겠다. 자, 중국이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애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이라는 비보가 나타나면서 중국 비보와 화웨이가 1,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으로 애플이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애플의 왕국도 조금씩 흔들리는 중국의 세 가지가 볼모로 잡혀 있다고 그랬죠. 애플, 엔비디아, 다음에 월마트. 이 세 개가 중국 시장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네. 이들이 과연 중국이 어떻게 지렛대를 잘 이용해서 우려먹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및 주요 종목들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달러 마이너스 0.12, 108.8. 와, 110까지 갔다가 많이 하락했네. 달러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원화는 강세로 나타내는데 2시에 끝난 외환시장에서는 1450.98 살짝 약세로 끝이 났네요. 반면 엔화는 강세로 끝이 났습니다. 155.19. 금리를 올리겠다니까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인 것. 지금 솔직히 우리는 수출이라든지 기업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원화 약세가 사실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너무 유리하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측면에 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출이 잘 되니까 바닥은 지켜주는데 그러나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려면 원화가 강세로 들어와서는 이런 앞면과 겉면이 다른 동전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환율을 유지하는 전략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엔화 강세, 원화도 강세, 달러가 살짝 약세.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 말하라고 이제 먼지에서 시진핑이나 누가 미국을 방문해서 결판을 내야죠. 우리 달러 약세를 가고 싶다. 너 강세를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아. 그렇죠? 1차 우리 옛날에 뭐 플라자 합의처럼 이 엔화가 강세로 돌아왔으면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누군가는 또 뒤집어 써야 하는데 중국이 그걸 뒤집어 쓸 가능성, 그렇다면 한국 원화도 이제는 추가 약세보다는 강세로 들어갈 가능성, 저는 이 부분에 더 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원하는 강세 배팅, 외국인의 자금이 그렇다면 들어오는 거죠.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239, 2.6bp 하락. 10년짜리 4.603, 5bp 하락. 이게 이제 금리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같은 기업들, 성장주 같은 기업들이 상승에 올라오고 특히 제약바이오가 이제 크게 튕겨져서 올라오는데 일단은 성장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그런 매그니피센트 N7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벽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다.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맥스에 와 있다. 그렇죠. 원화 약세도 반면 맥스에 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잘 모르겠으나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올 1, 4분기까지는 한국 주식은 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네, WTI도 하락했네. 0.97% 하락 77.95. 날씨,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WTI가 하락을 상승을 했는데, WTI도 80달러 근처에 오니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천연가스는 5.61%, 미국이 좀 추운 것 같아요. 4.3달러. 그러나 유럽 천연가스는 1.63% 하락,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네요. 브로드컴 1.81%, 테슬라 마이너스 3.24, SEC에 고갈당했죠. 네, 이런 면들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팔란티아 3.27. 60달러 이하에서는 팔란티아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200달러입니다. 아이온큐 4.76, 리거티 4.66. 와우,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올라오면 팔아서 나와야죠. 조비에베이션 4.94 상승, 엔비디아 마이너스 0.74. 애플이 많이 빠졌네요. 네, 비보, 오포에 1, 2등을 내줬다. 네, 애플도 중국에서 장사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RM 플러스 0.62, AMD 마이너스 0.8. AMD는 100달러가 깨지면 그때 산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는 거죠. 울타비트 1.56, 413달러. 일라이닐리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으로 박살이 났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가장 핫한 게 사실 비만 치료제인데, 그걸로 또 넘어지네요. 그렇죠? 네. 마이크는 0.14 상승, TSMC 4.75 상승. 비트코인도 다시 10만 달러가 무너져서 10만 달러 다시 돌아섰네요. 방금 제가 9만 9천 10만 달러까지 왔습니다. 10만 537달러.
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도 있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 제가 본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 주요 지수 단기 이동 평균선이 51선을 회복했다. 마가 세븐을 포함한 미국 기술주 강세의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지난 12월 이후 회복하지 못한 50일 이동 평균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추세 회복 또는 일시적인 반등 일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일단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 51선들 회복을 했다. 그렇죠? 이 검정기 51선인데 다우도 51선의 근처에 왔고 S&P, 나스닥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중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트럼프 취임식과 함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주말에 잘 정리해서 실적 발표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 금일 미국 증시는 베센트 신입 재무부 장관 청문회 발언이 하락의 빙의가 되며 장 막판 하락으로 전환한 조정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 울고 싶은데 뺨 떨어졌다. 매일 미국 증시가 단짠단짠한 모습을 보이며 취임식 이후 발표될 다양한 관세 장벽과 행정명령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단기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야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대형 우량주가 상승하면서 지수 플레이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종목은 하루 터지고 하루 오르지만 지수는 꾸준히 올라온다. 매일매일 종목 손바뀜이 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ETF를 사서 지수 투자하는 것도 나쁜 전략일 것 같지는 않다. 종목을 선별하기 힘들면. 어제는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터, 반도체, 로봇, 전력기기, 일부 전선주, 화장품 등이 시장의 핵심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순환이 빠르고 지구력이 약하며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기 투자라고 이야기했죠. 한 15% 먹고 던지라는 거죠. 어제 바이오주는 전형적으로 바이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 모멘텀하고 금리 하락이라는 쌍두마차로 움직이는데 오늘도 금리가 좀 하락을 했죠. 따라서 바이오주는 뭐 그런대로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종목을 잘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되죠. 갑자기 어제 ABL 바이오 같은 것들이 튕겨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또 삼청단 제약 같은 것도 튕겨서 올라오는데 개별 종목이 뭔지를 잘 판단을 하고 그 개별 종목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이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오늘도 미국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은 좀 이어질 것 같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시간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 추격 매수 조심해라. 조선주는 그동안 시장을 리딩하면서 제가 잘 골랐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5만원이라고 제가 이익 실현을 하라고 했는데 5만 5천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HD현대중공업 35만원.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좋게 봤는데 지금 13,000원대인데 15,000원. 이렇게 보고서 도달할시 이익을 실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실리콘트 하나만 봐도 된다. 실리콘트하고 VT 두 개. 자율주행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먹고 터지고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로봇은 핵심이 딱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 7조까지 버티자. 그게 3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전력기기주 좋아 보이죠? 네. 조선과 달리 추가 상승이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한번 봅시다.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네,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네, 21일에는 한국 1월에서 20일 수출입 발표가 됐고 23일 목요일 미국 4분기 GDP 소폭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23일이 좀 중요한 날이나 24일 다음 주 금요일 BOJ 기준금리 결정, 미국 1월 S&P 글로벌 PMI 지수. 네. 한국은 또 1월 27일부터 휴장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이라는 시간적 특징을 잘 고려하면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가리고 종목을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를 가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력기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바이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계속 금리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반도체는 좀 모르겠어요. 그럼 바닥에 있는 2차 전지는 살만하다. 그렇죠? 풍력 같은 것은 버려라. 원전도 버려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괜찮아 보이죠?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월 25일 날 첫 올해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세 가지 주제죠. 1분기 투자 전략, 그 다음에 관심 종목 10종목, 다음 조선,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세 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말입니다. 네, 주말 효과가 있을 거니까 뒤통수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